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실기시험 2018년 하반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외국인 환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경우 의료진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쓰시오. 첫 번째,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끊어서 천천히 대화를 한다. 통역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중간에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공감하면서 대화한다. 세 번째, 화면을 보여주거나 숫자 등을 적으면서 기록하며 설명한다. 그리고 그 기록도 보관을 한다.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은 설명하고 서류로도 제공한다. 2번 문제, IT 발전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원격 진료의 의미와 종류, 장점을 쓰시오. 원격 진료는 의료와 IT를 접목하여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유헬스, 유비쿼터스 헬스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하여 원격으로 진료, 상담, 자문 뿐만 아니라 장비를 연결한 원격 모니터링, 원격 수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진료 및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신속한 정보 교류 및 진료가 가능하여 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점 등이 있겠습니다. 3번 문제, 한방병원과 리조트가 협력하여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경우의 장점을 쓰시오. 기업적 장점, 첫 번째, 패키지 상품 등 신상품 효과적 출시가 용이하다. 두 번째,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병원과 리조트의 브랜드와 고객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융합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 등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적 장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치료, 힐링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쇼핑, 오락, 레저 등 편의가 증대되고, 세 번째, 검증된 병원과 리조트의 이미지나 평판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 문제, 의료 리스크의 유형을 세 가지를 쓰고 예를 드시오. 첫 번째, 임상적 리스크,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그 종류 또는 유형을 보면은 환자의 임상정보 유출, 환자의 개인 물건의 도난이나 손실, 다음 환자의 차별, 위급시 대응 부실, 오진, 투약, 오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정적 리스크는 병원의 투자 손실, 치료비 미수금 과다 발생, 구매 관련 손실, 재무적 유동성 리스크 등이 있겠고, 직원 관련 리스크는 직원의 직업병이나 직업 관련 재해, 직원의 성희롱, 해고나 차별 등에 따른 소송 등이 있겠습니다. 5번 문제, 한국의 건강보험의 특징을 쓰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 의무가입. 이것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전 국민이 가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이것은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험급여의 균등. 보험료 부담액에 상관없이 보험에서 규정된 획일적인 보험 요양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삼자지불제도. 개인은 의료비 중 개인 부담분만 병원에 지급하고
병원이 보험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제3자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6번 문제, 의료관광 공급 모델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1. 병원 모델, 병원에서 치료 건강진단을 받고 병원, 호텔, 리조트에서 회복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메디 리조트 모델, 의료 서비스를 갖춘 리조트에서 치료와 회복을 하는 것인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 모델,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항 내 병원에서 치료하는 건데 독일의 미넨공항의 클리닉이 예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크루즈 모델, 크루즈선에서 치료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드라이브 인 아웃 모델, 이것은 자동차로 국경을 넘어갔다가 진료를 받고 또는 약품을 구매하고 돌아오는 건데 미국 캐나다 국경,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델입니다. 7번 문제, 의료관광과 관련된 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1번, 신뢰관계 구축, 의료기관, 환자, 유치업자가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두 번째, 설명 의무 강화. 세 번째, 문서, 동의서나 주의사항, 진료기록 같은 문서 성실 기재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네 번째, 의료진 및 관련자 소양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위험 발생 대비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여섯 번째,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을 진료계약서 등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8번 문제, 코엔의 의료관광객 분류를 쓰시오.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조직화된 관광객은 완전 패키지 조직적 단체 관광객이 있고 기본 패키지 개별적 단체 관광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조직화된 관광객에는 탐험형 개별 관광객과 방랑형 개별 관광객이 있겠습니다. 9번 문제, 의료관광 목적지 국가에서 의료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쓰시오. 1번 병원시설과 서비스, 2번 숙박 및 식음료 시설과 서비스, 3번 관광시설과 서비스, 네 번째 의료관광 에이전시 서비스, 다섯 번째 제도 사회문화적 요인을 종합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10번 문제, 의료관광 서비스 품질 측정에 사용되는 요소 다섯 가지를 쓰시오. 반응성, 환자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려는 자세, 공감성,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 보장성, 병원이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것, 신뢰성,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유형적 요소들, 시설, 장비, 병원의 디자인 등을 뜻합니다. 11번 문제, 의료관광 아웃바운드 시장 구조를 설명하시오. 첫 번째는 의료관광 고객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의료관광 에이전시, 이것은 의료관광 정보 제공 및 알선을 하는 여행사나 유치업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기업, 국민이나 종업원의 의료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급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 의료관광 관련 보험 판매를 하는 보험사도 시장 구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아래 말레이시아 M병원의 의료관광 SWOT 분석 결과를 쓰시오. 대기업이 운영하는 M병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의료진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 관광객이 증가 추세이며 정부 지원은 확대되나 경제 침체로 의사들의 해외 이탈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스트렝스 강점, 대기업 운영으로 높은 인지도가 있다. 그 다음에 교통이 편리하다. 두 번째 weak 약점, 의료진 부족, 기술력 부족이 되겠고, opportunity 기회로는 의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hreat 위협으로는 경제 침체와 의사들의 이탈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순수 치료 목적 의료 관광객과 초기 상담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1번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 두 번째 의무 기록, 진단서, 의사소견서, 검사 결과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성명, 나이, 연락처 등. 네 번째 비자 발급 및 해외여행 가능 여부. 다섯 번째 의료비 관련 사항, 지불 능력, 보험 등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 설문지 작성 시 질문 순서를 쓰시오. 1.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앞에 배치한다. 두 번째, 쉬운 질문에서 어려운 질문으로. 세 번째, 일반적인 질문에서 세부적인 질문으로. 네 번째, 전체적 질문에서 지역적 질문으로. 다섯 번째, 민감하고 개인적인 질문은 끝에 마지막에 배치한다. 15번 문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설명하시오. 의료사고는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며 책임 소재를 내포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의료분쟁, 의료사고를 주 원인으로 한 환자 측과 의료인 측 간의 다툼으로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해결 방법과 합의, 법원의 조정 등 비사법적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6번 문제,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며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서울의 6군데 등 전국 13개 시도에 3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관광특구 지정도 있는데 서울의 중구, 명동지역 2014년 8월에 지정되어 한방,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특화되어 있고 서울 강서구에는 2015년 12월에 지정되었는데 관절이나 여성병원이 유명합니다. 17번 문제, 행위별 수과제 및 포괄 수과제의 장단점을 쓰시오. 행위별 수과제의 장점으로는 신기술 개발의 기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의료 다양성 향상, 단점으로는 과잉 진료, 예방보다 치료에 치중, 의료비 증가 등이 있겠고 포괄 수과제의 장점으로는 진료 표준화, 경제적인 진료 유도, 의료기관 생산성 증대가 있고 단점으로는 신기술 개발이 저해되고 과소진료 및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행위 자율성 감소 등이 있겠습니다. 18번 문제, 원무관리의 중요성을 쓰시오. 1. 원무관리는 병원 사무활동 중 환자들의 병원 이용 및 수속 절차와
병원 경영 지원 활동을 의미하며 병원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2번 환자에게 편리한 이용 절차 및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세 번째, 효율적 진료비 관리로 병원 경쟁력 강화 및 경영 목표 달성. 네 번째, 원활한 진료 지원 및 병상 관리 수행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험 및 수가 산정이 복잡화되고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병원의 대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1, 2회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로그인 필요 메시지가 나오시는 분은 로그인 하지 않고도 유튜브에서 코리아 가이드 김을 검색하고 사진 옆에 구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